파란 하늘이 구름을 보내어 말을 걸어온 9월 8일 광명시 평세강습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분향소에 다녀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광복교회에 그때 만든 링크를 보내면서 또 행사가 있으면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8일 추모 행사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전시관을 들어서자마자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죠? 지난번 갔을 때 한산하던 모습과 달라서 조금 놀라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 어지럽기도 했어요. 헌화할 국화 뒤로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평생을 긴장과 걱정, 궁핍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꿈꾼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분향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김충한 광복회 광명시 지휘장 등 광명시내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광명시내 인사만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우원식 이사장과 황원섭 부이사장 등 여러분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런데 한 시사분께서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일행에게 설명을 하고 계셔서 저도 옆에 가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중요해요?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참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세계 공산주의를 위하여 또 무산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여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하거든. 홍범도는 여기 보면 고려 독립이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참석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홍범도가 빨갱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또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참석하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한 목적.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서거 후에 남북한에서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서 외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는데 이 조사표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라 고려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사표가 학계에 소개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밝혀져서 고국에 돌아오시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해봉환에 대해서 1992년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었지만 카자흐스탄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서 외교 문제를 우려했고 또 일부 고려인들이 반대해서 봉환이 유보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9년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해서 고려인 동포들의 동의를 얻었고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적극 요청해서 봉환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황원섭 부이사장님의 글을 찾아보니까 정책주간지 공감에 유해봉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모두 외면하고 있는 동안 카자흐스탄 현지 동포들이 홍범도 장군 묘를 조성해서 관리해왔는데요. 유해가 떠난 묘지를 초장지로 공원화해서 고려인들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고 또 교육을 강화해서 고려인 3세, 4세를 비롯한 제외동포들이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국과의 유대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남북 모두에서 존경받는 홍범도 장군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독립운동 업적을 공유함으로써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더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은 평양에서 태어났으니까요. 2019년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되어서 저도 가족과 함께 관람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모를 평범한 독립군의 역할을 부각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생존해 계시던 1942년 태장춘 원작의 연극 의병들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초연했다고 하는데 그때 홍범도 장군이 보시고 나를 영웅으로 내세우지 말고 이름 없이 희생될 수많은 독립군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만들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그 뜻을 받들어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직 150여 분의 독립영웅 유해가 멀리 타국에 계신데요. 하루빨리 돌아오시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고 존중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